1번, 9번, 10번, 12번, 다음에 14번, 다음 15, 16, 17, 18, 20 이렇게 참이고요. 나머지 다 거짓이에요. 그럼 동구 혹시 이거 빼놓고 참이라고 얘기했던 거 문제 있어? 몇 번? 3번. 하고 잠시만. 응? 없어?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몇 가지 주의사항들만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2번 같은 경우 잠깐 볼게요. 2번의 경우는 A분의 C제곱보다 크다. B분의 C제곱이 큰 상태에서 A 값과 B 값의 크기를 이와 같이 정해놨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 앞쪽에서 주어져 있는 대상을 통해 뒤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A랑 B가 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분자에 있는 이와 같은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양변에다 무엇을 곱하면 되느냐? C제곱이라는 공통부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C제곱을 분모로 갖다 때리고요. 그 다음 분모에 있는 A와 B가 약분이 될 수 있도록 A와 B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애를 양변에다 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C제곱 약분 A 약분 돼서 B 좌변이 B가 남고요. 그 다음 우변의 경우에 있어서 C제곱 약분 B 약분해서 A가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곱한 대상이 양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곱한 대상이 음수였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될 텐데, A 곱하기 B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곱한 대상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죠. 틀렸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존의 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 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무엇을 곱하고 무엇을 나눌 것인가 여부를 판단해 보시게 되면 답을 구할 수 있다. 다음 3번의 경우는 그럼 무엇이 문제냐? 3번의 경우는 A가 B, C인 상황이다 보니까 A가 C보다 작고요, B가 C보다 작아요. 그래서 아마 위아래를 곱해서 A 곱하기 B랑 C 제곱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그러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부가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A도 양수, C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였으면 곱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당연히 가능해요. 그런데 양수가 아닐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 않나 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러면 앞에 있는 전제는 만족하면서 결론을 부정하기 위해선 A 곱하기 B 값이 C보다 더 큰 경우를 만들어내는 게 적절할 테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 다음에 B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 값을 1로 잡아버리게 되면 크기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A 곱하기 B 값은 플러스 6, C제곱은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역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아울러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15번 잠깐 보죠. 15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A, B 값이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절대값 A-B 값과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B 값의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둘 다 양수니까요, 그냥 비교가 안 되면 제곱해서 풀어버릴 겁니다. 제곱의 크기를 비교해서 만약에 한쪽이 더 크면 그쪽이 더 클 겁니다. 둘 다 양수니까. 그럼 앞쪽 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의 경우는 제곱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보시면 A제곱 A제곱 사라지고요, B제곱 B제곱 사라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2AB와 플러스 2AB가 나오게 되는데, AB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은 게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를 붙은 게 마이너스 해서 이쪽이 더 크겠죠.
제곱해서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원본 값도 더 크다. 어떨 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정해서, 그래서 우리는 답을 이렇게 취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크기에 대한 비교 쪽에서 17번 잠깐 볼게요. 17번은 A, B 0보다 다음 C,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와 B는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으로 보게 되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겠고요. A의 제곱값이 B제곱보다 큼. 다음 C, D의 경우는 양수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 C보다 절대값 D가 크겠고요. 그래서 C제곱보다 D제곱이 큼. 그래서 큰 것끼리 작은 것끼리 더한 A제곱 플러스 D제곱 이 B제곱 플러스 D제곱보다 크다. C제곱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내용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답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떻게 증명하는지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부등식의 결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1-2 예제 잠깐 볼게요. 1차식 fx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f0 다음에 4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고 f1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대로 푸는 방식과 잘못 푸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잠깐 보도록 하죠. 문제 자체는 fx라는 친구가 1차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지 말고 ax 플러스 b라고 적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리고 나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게 되면 b값의 범위가 1에서부터 4다.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f1 값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값이 돼서 5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b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은 f3에 해당하는 즉 3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좀 없잖아 있었냐면 이거 두 개를 조합해서 a의 범위를 자꾸 구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위에 거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자꾸 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빼면 안 되고요. 그나마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1에서 4까지 그 다음 b의 범위라는 5에서부터 10까지고요. 마이너스 b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해서 둘이 더해주시게 되면 1에서부터 a 값의 범위가 몇이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3을 곱해 3a 다음 27 다음 b값 그대로 가지고 와서 1 b 4 해서 둘이 더해 3a 플러스 b가 4에서부터 31까지 하면 틀리죠. 얘 값이 아니에요. 왜 값이 아니냐면 a 값이 3 된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b 값이 마이너스 4를 담당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를, 그 얘기는 b가 4를 담당한다라고 해서 a 값이 가장 낮은 값일 때는 b 값이 가장 높은 값을, 그 다음에 a 값이 가장 뭐 할 때는 높은 값을 가질 때는 b 값이 반대로 낮은 값을 담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a가 9이면서 b 값이 4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요. a 값이 1이면서 b 값이 1인 경우도 역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이 범위는 잘못된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요. 예를 들면 주어져 있는 걸 적절하게 변화하는데 이번엔 아래 거를 3배 해보겠습니다. 3a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15 3a 플러스 3b
다음에 이쪽은 30. 다음 위에 거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곱해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b, 다음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짜주시고 둘을 더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3a 플러스 b값의 범위가 7에서부터 28까지. 이건 답이에요. 얘는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왜 아래 거는 정답이고 맨 처음 풀었던 건 틀렸느냐? A랑 B를 각자 따로 계산을 해서 합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데 주어져 있는 A 플러스 B와 B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A 값의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틀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한 가지 풀이 방식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저 친구를 보시게 되면 y는 ax라는 플러스 b라는 그래프로 인식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f0가 1에서부터 4다라는 것은 1에서부터 4까지 파란색 구간을 직선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f1 값이 5에서부터 10이라는 것은 빨간색 구간을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이를 지나가는 직선 중에서 3을 지나갈 때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은 어떻게 되나라는 겁니다. 그럼 동구가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나가려면 어느 두 점을 지나갔을 때가 가장 높을 것 같아? x가 3일 때 가장 높은 지점이 찍히려면 B랑 를 지나갈 때가 가장 높다고? 이게 더 높지 않아? A랑 D를? 그지? 그 다음 B와 C는 제일 낮고, 그지? 높은 거가 제일 높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낮은 거 높은 거가 오히려 더 높고, 그 다음 높은 거 낮은 거가 오히려 낮고 해서 이와 같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x가 3일 때의 범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럼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엔 y절편이 1이고요 높이 값이 1을 증가할 때 9 증가해서 y는 9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다음에 이 값의 경우는 4 지나가고 5 지나가기 때문에 y는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x에다 3 대입해보면 x에다 3을 대입해보면 y 값이 2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y 값에 x에다 3을 대입해보면 y 값이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7에서부터 28까지가 정확한 답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UJ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1차 부등식은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스타트 되죠. 넘기죠.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b, 그 다음 양변을 a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a가 0보다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x가 부등호 방향 반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a가 0보다 큰 범위, 작은 범위 두 가지 다 따져봤으면 전체를 다 커버를 했느냐? a가 0일 수도 있죠. a가 0이 돼버리게 되면 0은 마이너스 b보다 작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또 따져야 돼요. 그래서 0이 마이너스 b보다 클 때 전체 실수라는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0보다 마이너스 b가 크거나 같게 되면 근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1차 부등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풀이 과정이 너무 쉽다 보니까 얘네들을 가끔 내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도요 2차 방정식이 메인이긴 했었고 근데 1차 방정식을 가끔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때문에? 근이 무수히 많거나 근이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도요 그냥 푸는 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물론 내긴 하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들도 없지 않아 내니까 염두에 둡시다. 자 해서 3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3번 a 플러스 2b 괄호에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0보다 작음 이라는 이 친구의 해가 x가 1보다 큼이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그러면 넘기죠. a 플러스 2b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넘겼으니까 0보다 작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a 플러스 2b로 나누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부등호의 방향을 살펴보고 나눠야 되는데 푼 답이 얘래요. x라는 것과 부등호의 방향 x라는 층과 부등호의 방향 보면 a 플러스 2b로 나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위의 답이 나온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그 얘기는 a 플러스 2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알았네요. 누구 덕분에? 부등호의 기호 덕분에. 얘 덕분에 얘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누었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x가 큰 a 플러스 2b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한 것이 답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어떻죠? 또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a 플러스 2b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이 값이 1일 겁니다. 그죠? 누구 덕분에? 뒤에 있는 숫자 덕분에 그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등호의 방향 덕분에 부호를 알고요. 얘 덕분에 1번을 알고 얘 덕분에 2번을 아는 거죠. 해서 문제를 아래 거 풀어보면 곱해주죠. 마이너스 a 풀 b는 a 풀 2b 넘기시면 마이너스 2a 넘기시면 이퀄 b 해서 b 값이 마이너스 2a다 라는 결론까지 얻게 됩니다. 다음 이걸 1번에다 대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 마이너스 4b 0보다 작은 마이너스 3b 3a 3a 0보다 작은 마이너스 3a 0보다 작은 a는 0보다 큰 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얻어낸 겁니다. 숫자 1로 부등호의 방향으로 해서 두 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로 가보죠. 문제는 뭐였냐? a-bx 플러스 2a-b 값이 0보다 클 때의 해를 구하라. 먼저 대입할게요. b는 마이너스 2a다. 대입하면 a 플러스 2a 괄호 x 플러스 2a 플러스 2a 0보다 큼 대입해 주시게 되면 3a x 플러스 4a 0보다 큼 따라서 a 값을 이제 약분시켜 줄 텐데 a가 0보다 크다고 아까 구해놨었죠? 약분 3x 플러스 4가 0보다 큼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게 됐습니다. 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1차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 부등식의 방향과 그 다음에 숫자의 값을 이용해서 두 개의 관계식과 부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적용해서 역시 동일한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에 답을 구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계가 조금 여러 가지 걸쳐요. 그래서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연립부등식 보죠. 4번 문제 유형 보시자. 4번 연립부등식 3x 마 7
보다 크거나 같음 x-1 다음에 4-x 다음 x 풀 14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풀이 방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각자 하나씩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1차 부등식 같은 것보다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넘기시게 되면 2x, 넘기시게 되면 6 해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다음 넘기시게 되면 2x, 넘기시게 되면 마이너스 10 돼서 x가 마이너스 5x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고요 3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서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죠. 정수 x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정수에서 정수까지의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아시나요? 어느 한쪽은 이퀄 없고 어느 한쪽은 이퀄 있으면 그냥 빼시면 됩니다. 만약에 둘 다 이퀄 있으면 빼신 다음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고요. 둘 다 이퀄이 없으면 빼신 다음 1을 하나 더 빼주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는 포함, 하나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냥 빼주시면 돼서 정수 x 개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3번 유형, 4번 유형 여러분들 유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번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유형 조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인데 ax 플러스 3보다 그거나 같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a 다음에 bx 플러스 8 다음 2ax 다음 플러스 4b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셔야 될 건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x가 7분의 12보다 작다라는 근이 나왔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등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거는 이퀄이 포함되어 있고요. 밑에 거는 이퀄이 없어요. 그럼 이 도대체 7분의 12보다 작다라는 것은 어느 쪽? 1번, 2번? 2번이겠죠. 부등식이 없는 등식이 없는 부등식에서 아마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밑에 걸 아마 풀면 아마 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연립부등식에서 이와 같은 답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버리게 되면 수직선에 7분의 12보다 작은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아마도 위에 거를 풀었을 때에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상상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결합해서 더 작은 범위, 겹치는 범위를 통해 가지고 7분의 10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답이 이렇게 나오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ax 넘어오게 되면 a 플러스 1x 다음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3으로 묶게 되면 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양면에 a 플러스 1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a 플러스 1이 만약에 양수가 되게 되면 약분 되게 되면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래프에 그려보게 되면 기존에 내가 상상했던 부분들과는 달리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 답이 나와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두 개 딱 해가지고 값을 구해버리게 되면 얘가 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얘가 아니라. 그렇다는 것은 얘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a 플러스 1이 0보다 클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플러스 1이 그러면 0보다 작게 되면 부등호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약분은 됐지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음이라는 수식이 나와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해가지고 이제 공통범위를 체크를 해보게 되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7분의 12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와요. 째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것은 얘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1은 0보다 클 수도 없고
0보다 작을 수도 없어요. 그럼 답은 뭘까? a 플러스 1은 어떻다? 0이겠죠. a 플러스 1이 0이 돼버리게 되면 대입을 했을 때 좌변도 0 되고요. 우변도 0이 되면서 부등식이 성립돼 버립니다. 그 얘기는 x는 사라졌지만 부등식은 성립됐기 때문에 전체 실수 범위를 갖게 돼버리죠. 그래서 전체 실수와 7분의 12보다 작은 x들 해가지고 서로 교집합, 작은 쪽 해가지고 이와 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저 범위를 포함하는 x가 겨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1차 연립방정식인 것 같아 보였지만 주어져 있는 값의 크기를 통해 가지고 풀리지 않는 케이스를 감안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러면 a 값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걸 아래쪽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bx 플러스 8 마이너스 2x 플러스 4b 넘기겠죠. b 플러스 2가 x 넘기겠죠. 4b 마이너스 8 그리고 양변을 나눠줄 텐데 부등호의 방향을 보시게 되면 양수로 그냥 나누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x는 b 플러스 2분의 4b 마이너스 8 되겠고요. 이 값이 몇이 되어야 된다? 7분의 12가 되어야 한다. b 플러스 2랑 4b 마이너스 8 값이 7분의 12가 되어야 된다. 약분 좀 해줄게요. 여기는 3, 여기는 2 해서 곱해주시게 되면 7b 마이너스 14은 곱해주게 되면 3b 플러스 6 넘어가 주시게 되면 4b 값이 20 b는 5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a와 b값. 자, 이 친구 좀 난이도가 있죠. 아무래도 중간에 근이 없음 혹은 근이 무수히 많음과 같이 부등식이 수월하게 풀리지 않는 케이스에 대한 담보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x-4값 3x-8값 2x-a값 x 플러스 5값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에 거는 그냥 바로 풀리네요. 넘기시게 되면 2x 넘기시게 되면 4 해서 x가 2보다 작음. 다음 밑에 있는 거 넘기시게 되면 x 넘기시게 되면 a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돼서 수식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2보다 작은 x들. 자, 그런데 이 친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양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걸 수직선 어디에다 놓아야 조건을 만족할 것인가 라는 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해를 가져야 된대요. 공통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아도 안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겹치게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되죠. a 플러스 5는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a 플러스 5는 2보다 작다. 같을 때 어떻게 되죠? 근 없죠. 그래서 등호 포함되지 않고 넘겨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마지막 정수의 개수 잠깐 볼게요. 연립방정식에서 연립부등식에서 정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들이 은근 나오는 편이어서 살펴봅시다. 7번 15x 마사 6x 프로 2x 플러스 a 3x 마이. 어디 보자. 위에 거는 그냥 풀리죠. 넘기시게 되면 9x
넘기면 9. x는 1보다 작은. 밑에 거 풀게요. 넘기시게 되면 x, 넘기시게 되면 a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근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 자체가 정수의 수가 3개래요. 그럼 그 3개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반대쪽 끄트머리를 구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0 포함될 겁니다. 마이너스 1 포함이죠. 마이너스 2 포함입니다. 얘네 3개가 답이 되겠죠. 반대로 누구는 마이너스 3은 포함하면 안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부등호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냐? 요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양상 그렇죠. 주의할 부분은 이런 것들을 정하실 때 제발 정수에서 스타트하지 마세요. 헷갈려요. 범위로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가운데서 스타트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라는 친구가 위치가 되어 있는 모양을 봤더니 a 플러스 2는 어떻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죠. 그 다음에 경계선을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점이 2에 닿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2랑 결합돼 버리게 되면 정수 몇 개? 여전히 3개. 그죠? 포함된 범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퀄 가능. 근데 마이너스 3에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수의 개수가 4개로 늘어나서 부등호 포함 안 시킨다. 해서 이렇게 정리. 한 다음에 x의 양변에 2를 빼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4까지 해서 정확한 범위를 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이렇게 5번, 6번, 7번 유형에 대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유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족. 과하다는 많다는 얘기고요. 부족하다는 말 그대로 모자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과하고 모자른 정도를 통해서 문제를 내는 것을 과부족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부등식의 활용 쪽에서 유달리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한번 풀어봤었던 유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일단 유형으로 구분을 좀 시켜봤네요. 어떤 한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8명씩 앉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남는다. 그럼 우리는 의자의 개수를 x로 놓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학생 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한 의자당 8명, 8명, 8명 8명 앉아 있을 테니까 x개 의자에 8명이 앉으면 8x 나머지 학생 2명 플러스 2. 학생 수가 좀 의자에 비해 과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엔 9명씩 학생들을 앉히게 되면 의자가 2개 남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9명, 9명, 9명 점점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지막 의자가 모두 차 있을 거란 보장은 없죠. 의자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최소 적어도 한 명은 해당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하겠지만 모두 8명까지 찼을 가능성은 반드시 100%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는 것은 맨 마지막에 9명이 앉을 수도 있다 보니까 학생 수가 명확하게 특정 값으로 짠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부등식의 값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적었을 때는 언제? 무조건적으로 확정적으로 의자에 9명이 앉아있는 상황은 전체 의자 개수에서 3개를 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9명 괄호에 x-3값 플러스 1에서 9명 x-3값 더하기 9까지 해서 이렇게 범위로 만들어지겠습니다. 가장 적은 학생일 때, 가장 많은 학생일 때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위쪽에서 우리가 구한 의자의 학생 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통해서
우리는 부등식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9x 마이너스 27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6 8x 플러스 2 다음 9x 마이너스 18까지 해서 이렇게 식을 구축할 수 있겠다는 거죠. 넘기시게 되면 x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넘기시게 되면 28 넘기시게 되면 x 넘기시게 되면 20 해서 x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고 28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구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푸는 문제를 우리는 과부족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9번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문제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함수라는 그래프에 의존해서 푸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해당 친구부터는 함수 통해 가지고 값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좌표 평면에서 비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비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y 값을 비교해요. 예를 들면 x 두 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가 x 이 친구보다 x가 작다, 얘가 x가 크다라는 것들은 잘 비교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교하는 건 위아래를 비교해요. y값.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의 y값이 이 친구의 y값보다 당연히 크죠. 근데 얘네들은 사실 별로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게 동일한 x에서 비교를 더 많이 합니다. 같은 x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높은 y, 낮은 y라는 것을 통해서 부등식으로 질문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문제를 봐야 되는가라는 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숫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친구를 y는 fx 포물선을 일반적으로 y는 fx라고 하니까 y는 fx y는 gx 이러고 질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쟤나 fx가 gx보다 큰 부등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야. 할 수 있어? 동국은 어때? 도전해볼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문제의 질문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 fx라는 친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fx는 빨간색 선이에요. 빨간색 선. 그리고 gx라는 친구는 파란색 선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의 질문은 뭐냐?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위에 있을 때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더 클 때. 여기서 f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둘 다 y값이에요. 이거의 y값이 이거의 y값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x를 비교할 게 아니라 x가 들어간 상태의 y값을 비교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x랑 뒤에 들어간 x랑 똑같은 x가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같은 x를 가지고 있을 때의 y값을 비교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같은 x가 들어갔을 때 y값이란 건 어떻게 비교하냐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동일한 x값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나는 점들이 있겠죠. 그때의 y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제일 작은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 지점 거쳐 맨 마지막까지 비교했을 때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으면 거기가 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게 되면 앞쪽 구간 어때? 파란색이 위야 빨간색이 위야? 어느 점이 더 높아?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그죠? 여기 중간에 서로 크로스가 돼요. 교차가 되게 되면서 순서가 바뀌죠. 여기는 어디가 더 위? 빨간색이 더 위. 그죠? 여기는 파란색이 다시 또 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답해야 되는 공간은 어디가 되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이 사이, 이 안쪽 공간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범위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그래프 상황에서 두 함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문제 잠깐 볼게요. 9번. (9번을) 잠깐 보면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절대값 갖고 k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 친구에 대한 우리가 부등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쪽에 절대값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해요.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x값을 구하고자 하면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k값이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당 답을 우리가 구할 때는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래프로 어떻게 그릴 거냐면 먼저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는 친구의 그래프 그릴 겁니다. 이 그래프랑 y는 k라는 그래프 그릴 겁니다. 두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처럼 특정 그래프 밑에 특정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는 범위를 잘라서 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쪽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잠깐 있고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 여러분 친숙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정식 때 어느 정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때도 없잖아 언급이 되긴 했었지만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았거든요. 무조건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부등식에서는 없잖아 좀 해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범위를 먼저 나누셔야 되는데 절대값 안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가운데 구간 내에서는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마이너스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해서 3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y는 둘 다 플러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그래서 2x-1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좌표표면 공간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그래서 이쪽 구간에는 얘 그려야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점점점. 다음 두 번째 가운데 공간에는 이 그래프 그려야 돼요. y는 3이라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2x-1이라는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y는 k 아래쪽에 점이 있도록 하는 구간을 우리는 x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k를 그려버리게 되면 닭해 3이라는 곳에 k를 그려버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계선에 닿고요. 말 그대로 이 범위를 만족합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의 답을 보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x값으로.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때의 정수 x가 몇 개인가 세봤더니 마이너스 1, 0, 1, 2 해서 4개예요. 4개.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8개를 확보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서서히 끌어올리겠죠. k값을. x값을 더 넓은 범위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K를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은 Y는 EX 그래프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쪽 Y는 마이너스 EX 그래프니까 좌우가 대칭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대칭은 아니지만 원점이 여기 있어서 그런데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추가되는 양하고 저쪽에서 추가되는 양이 똑같습니다. 그럼 가운데 4개가 있는데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서 2개가 추가가 되겠죠. 여기서 2개가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여기가 바로 첫 번째 8개가 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x가 4일 때 몇인가 대입을 해봤더니 7 나오네요. 7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k 값이 최소 7까지는 올라가야 8개의 근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 안쪽 공간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 해서 8개의 x값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누구는 마이너스 4는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플러스 5도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리되 여기까지는 올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x에다 5를 대입해 봤더니 몇 나오냐? 9 나오네요. 9. 그러면 k 값이 8개의 근을 만들어내는 공간은 어디? 이 사이. 해서 k는 어떻다? 7보다 크고 9보다 작다. 7일 땐 8개, 9일 땐 10개. 그래서 9는 포함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얘 좀 어렵죠? 그죠?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리셔야 되고 y는 k라는 그래프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해당 문제 역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 9번 유형, 유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볼 텐데 2차 부등식은 암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값을 예측할 수도 있게 되긴 하는데 사실 그와 같은 과정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암기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친구가 0보다 크다 혹은 작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부등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등식이 나왔는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 그 다음에 이 친구가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라는 근을 갖는다라고 합시다. 라는 겁니다. 방정식이 있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고 알파와 베타라는 근을 갖는다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문제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면 답은 알파 베타에서 x 이렇게 답하라 라는 겁니다. 가운데는 또는을 쓰고 여기서 물론 단 알파와 베타의 크기가 다음과 같다는 전제. 다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근에서 어떻게 한다? x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중간에 또는. 다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으면 알파, 베타 어떻다? 가운데 x가 낀다. 다음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알파와 베타 어떻다? 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x. 이렇게 네 가지를 그냥 아예 외우고 스타트를 합시다 라는 겁니다.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여야 할 것.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방정식은 함수가 아닙니다. 부등식도 함수가 아닙니다.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 식쪽으로 크다고 되어 있으면 두근의 바깥쪽에, 그래서 근을 일부러 이렇게 쓰시는 게 나와요. 근을 딱 이렇게 쓰고 나서요, 바깥쪽에 x를 쓸지 안쪽에 x를 쓸지, 그리고 등호를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가만 구분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외워서 갈 거예요. 만약에 근이 두 근이 아니에요, 한 근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해요. 이거 안 씁니다. 딴 거 써요. 그래서 일단 두 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풀 것이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2-1번 2x 마삼 괄호 x 풀이 1 괄호 2x 플러스 2. 이걸 함수로 접근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개 2x 제곱 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x 다음 마이너스 3 2x 플러스 2 넘겨주시게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0보다 작은. 됐죠? 인수분해 되는지 볼까요? 2 5 1 1 마 풀 x 플러스 1괄호에 2x 마이너스 5 값이 0보다 작은. 자, 인수분해까지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두 근이 나와요. 두 근이 뭐?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먼저, 큰 거 나중에 한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x를 바깥쪽에 위치하거나 가운데 위치시키거나. 재현아, 그래서 어디? 바깥쪽 가운데. 그래서 x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죠? 너무 쉽죠?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미정계수가 포함된 패턴 a 플러스 1 값의 x의 제곱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1 값의 괄호에 x 플러스 1이 0보다 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를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대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걸 정리 아래 걸로 가는 것도 있긴 한데 차라리 아래 걸 이용해서 여기 부등식을 만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건져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x 플러스 1괄호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겁니다. 여기에서 특히나 여기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이 있다라는 것은 위에서 누구 덕분에 알게 되느냐? 바로 마이너스 1과 3 덕분에 나오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x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두 근의 가운데 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방정식이 0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겠죠. 그죠? 해서 이렇게 아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도 연결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전개해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한 다음 비교해보세요. 얘네들 어때? 비교가 직접적으로 가능한 대상이 있나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죠? 상수는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으니까 아래 식에다가 어떤 장난질을 해서 위에 식을 만들어 줬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 플러스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x 제곱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당연히 부호 반대가 되겠죠. 해서 일치가 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1 다음 b 마이너스 1이 3분의 2 해서 넘겨주시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다음 b 값이 3분의 5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여러분들이 1-1번, 2번 유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근을 판별하는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2차 부등식 중에서 독특한 해를 갖고 있는 2차 부등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두 근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2차 함수들을 우리가 모아봤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 혹은 따로 보자.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근, 중근, 근이 없는 케이스 그리고 위로 볼록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근, 중근, 근이 없는 케이스로 해서 총 6가지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6번.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에 점이 어떻게 찍혔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위는 0보다 큰 구간을 얘기한다. y가 0보다 큰 구간. 아래는 y가 0보다 작은 구간. x축은 y가 0인 구간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와 같은 경우를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번과 4번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는 앞쪽에서 금방 배웠어요. 서로 다른 두 근이 파생했을 때 우리가 부등식의 문제를 냈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는 배웠으니까 2번, 3번, 5번, 6번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2번의 식이 x 값이 2번의 식 자체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 답을 구하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현아 2번 그래프 잠깐 봐봐. 그지? 그러면 0보다 큰 범위, 0과 같은 범위, 작은 범위 이렇게 물어봤고 답으로는 뭐를 해야 되냐?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x들을 모아라 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알파라는 점이 이와 같이 접한다 라고 한다면 x값을 뭐라고 답해야 0보다 큰 범위의 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이야기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위쪽에 찍힌 점들 그러면 누구? 0인 점 0보다 작은 점. 그런데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위쪽에 찍힌 점들이 누가 있는가 물어봤어. 그지? 그러면 전체 점들이 다 0보다 크게 찍혔나? 아닌 애가 있어? 누구? 알파인 점. 그지? 알파인 점은 0인 점이지 0보다 큰 점이 아니고 그럼 나머지 점들은 다 0보다 큰 점? 그러면 어떻게? x가 알파를 뺀 나머지 전체 이렇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답이 독특하죠. 앞쪽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었던 내용과 조금 다른 형태의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냐? 2번, 3번, 5번, 6번은 그래프를 일단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식이 이 중에 어느에 해당하느냐 혹은 답을 보고 나서 어느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한테 물어봤을까라는 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2번의 특징은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이라는 거고요. 3번의 특징은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걸 얘기하고요. 헷갈리기 쉬워요. 공중에 붕 떠 있으니까 판별식 D도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없잖아는 많았었는데 0보다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A가 0보다 작고 다음 판별식 D는 0. 다음 이 친구는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 D도 0보다 작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최고차항의 개수와 그 다음에 판별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네 가지 중 어느 쪽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문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3번 유형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X축 포함하고요. X축의 위쪽 해가지고 X축 포함 위쪽에 포함된 점이 딸랑 하나밖에 없는 x 이퀄 마이너스 3이라는 딸랑 점 하나밖에 없는 그래프를 골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쟤는 이해돼? 그럼 골라볼래? 2번, 3번, 5번, 6번 중에서 색칠된 경계선과 위쪽에 포함된 점이 하나밖에 없는 그래프 있어? 여기 둘 다 경계선 있는 거야. 경계선 있고 경계선의 위쪽 경계선 포함해서 점이 한 군데만 찍혀져 있고 x는 마삼이라는 점. 그런 그래프 있냐고. 2번, 3번, 5번, 6번 중에. 몇 번? 5번이죠. 그죠? 5번의 그래프가 지금 현재 얘기한 그림이 정확하게 맞닥뜨립니다. 그죠? 나머지는 얘는 위를 첨가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아예 너무 없고 얘가 딱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와 같은 그래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첫 번째, a 값은 음수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판별식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완전 제곱식이 어떤 근을 가지고 있느냐?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 괄호에 x 플러스 3의 제곱인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정보를 통해 이 친구가 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전개해 보면 ax의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9a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ax의 제곱은 똑같고 bx와 6ax를 통해 우리는 b가 6a인 것을 알게 되고요. 다음 뒤쪽에 c와 9a를 통해 c가 9a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 건 bx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6a가 0보다 큰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계산해 보게 되면 b 값에다가 6a 집어넣을게요. 6ax 제곱. 다음 c에다가 9a 집어넣겠습니다. 9ax 마이너스 6a 0보다 큰. a가 걸리죠? a를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a를 없앨 때 주의사항이 뭐냐? a가 지금 현재 0보다 작죠. 그래서 날아가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음 3으로도 날려버릴까요? 3 날리면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값이 0보다 작은 2, 1, 1, 풀마 해서 2x 마일 x 플러스 2 0보다 작은 두근 뭐? 마이너스 2 2분의 1 사이에 끼나요? 바깥쪽으로 가나요? 사이에 끼죠. 해서 최종답.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앞쪽 정보를 통해서 이 중에 하나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힌트를 적용해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4번) 봅시다. 2차 부등식 k-3값 괄호에 x제곱
마이너스 2괄호에 k-3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x축이 있으면 x축 위쪽에 점이 없어야 돼요. 여기는 점 없음. 그러면 반대로 어디에 점이 있을까요? 경계선 포함해서 아래쪽에 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동구 몇 번? 5번. 그죠? 5번도 가능하고 6번도 가능하죠. 5번은 경계선 위까지 점이 있는데 6번은 경계선은 점이 없지만 아래쪽에 점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위쪽에 점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둘 다 모두. 그 다음에 판별식은 0과 같거나 혹은 0보다 작거나,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필요하다? 없다. 이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방정식으로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라는 친구가 k-3인데 이 값이 0보다 작아서 k는 3보다 작다. 다음 판별식 D 4분의 D로 가시게 되면 k-3 값의 괄호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괄호의 k-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자, 인수분해 되죠. k-3으로 묶게 되면 k-3 k-3 플러스 2 해서 k-1 0보다 작거나 같은. 근 두 개가 나왔는데 1하고 3 그리고 중간 걸로 어떻게 가운데 끼죠. k가. 자, 해서 이렇게 답이 구해졌어요. 근데 수직선상의 표현을 해보게 되면 1, 3 그 다음 3보다 작은. 그럼 공통범위여야 되니까 여기 가운데 3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워둬야 되겠습니다. 3이 커버가 되면 안 돼요. 3 들어가게 되면 애초에 2차 부등식도 아니고, 그래서 x가 아니죠. k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디 보자. 1, 2번 유형 역시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부등식의 변화 잠깐 보죠. 2차 부등식 fx라는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대해 해가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나머지 애들도 어떤 형태의 근을 가질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fx라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의 근은 그럼 어떻게 되나라는 겁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어떤데? 첫 번째 친구랑 두 번째 친구를 비교했더니 등식이 사라졌죠. 그러면 답도 등식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fx라는 친구가 이번엔 0보다 크다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부등식에서의 답은 이 패턴 아니면 어떤 경우? 1과 6 사이에 끼는 경우밖에 없었으니까 위에 게 만약에 바깥쪽이면 아래 거는 안쪽이겠죠. 마찬가지로 fx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fx라는 식을 활용한 패턴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 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부를 일단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fx가 어떤 식인지까지도 예측은 가능한데 사실 이 문제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봅시다.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 값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얘랑 가장 관련 있는 거는 몇 번이야? 1번, 2번, 3번, 4번 중에 맨 마지막 친구랑 관련 있는 건 몇 번? 4번이죠. 4번. 부등호의 방향 이퀄.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럼 공통점,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예측하는 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예측하는 게 가능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6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뭘?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2를 넘길게요. 그러면 0 마이너스 x 5 해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함수를 이용한 부등식 잠깐 보도록 할게요. 6번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fx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 다음 y는 gx 두 점에서 만나고요. 두 점의 좌표가 1, 3 이렇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fx 마이너스 gx가 어떤 상황?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식을 넘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fx gx 해서 gx라는 함수가 fx보다 위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에 비해 위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라 라는 거죠. 재은 답이 어딜 것 같아?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쪽에 있는 구간. 응?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을 때, 그지? 여기가 이퀄이 없으니까 여기도 이퀄 없게 해서 이렇게 답 한 번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5번, 6번이었고요. 여러분들 유제 문제 역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 가보도록 할게요. 연립 2차 부등식도 그냥 일반 연립 부등식과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각자 하나씩 풀고요.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로 답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자주 나왔던 게 정수의 개수이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n 마이너스 n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음. 자, 인수분해 해보시기 위해서 마이너스 괄호에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인데 둘이 더해서 빼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x 플러스 n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n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고요. 또는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친구 x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x 다음에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이 0보다 작음. 뒤쪽 거 인수분해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n제곱에 n-1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n제곱과 n-1이 있는데 빼줘서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역시 해서 x 플러스 n 마이너스 1 값걸로 x의 마이너스 n 제곱으로 0보다 작음. 그러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값 n 제곱에 보다 사이에 끼는 방식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등식을 구해보시게 되면 첫 번째 색칠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 n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서 n 제곱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n값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n제곱은 n보다 전반적으로는 크거나 같겠죠. 공통범위는 아래쪽에서 발생 안 해요. 여기만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요.
n제곱보다 작죠. 12개 이하여야 한대요.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둘 다 정수라고 보면 한쪽에서 한쪽 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 값이 12 이하. 여기서 또 부등식이 나오죠. 넘기시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n 값 마이너스 12 0보다 작은 n 플러스 3값 n 마이너스 4값 괄호에 0보다 작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4까지. 그래서 자연수 n의 값은 1, 2, 3, 4 4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을 우리는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근의 위치 관한 문제가 나오네요. 근의 위치는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은 풀이 과정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수업을 통해서 좀 채워놓고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풀이 과정만 살펴볼게요. 먼저 근의 위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는데, 하나는 두 근이 같은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랑 다음에 다른 범위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풉니다. 같은 범위라고 한다면 판별식 확인하고요, 꼭지점의 x좌표 확인하고요, 그 다음 경계선의 y값,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물론 경계선의 함수값이 하나일 때나 세 개지, 경계선의 함수값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다 파악을 해봐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다른 범위의 문제에서는 경계선의 함수값 하나만 확인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자, 문제 잠깐 보죠. 2번. 이 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3px 다음 플러스 p 마이너스 1 값이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게 가고 싶다. 이와 같은 형태를 얘기하죠. 같은 범위 내에서 두 근이 발생했으니까 해당 식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함수값 f-1 값이 0보다 커야 할 겁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문제를 풀죠. 먼저 꼭 판별식부터 보죠. 판별식 3p의 제곱, 9p 제곱 마이너스 8 괄호에 p-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9p 제곱 마이너스 8p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음, 이렇게 정리하려죠. 인수분해는 일단 안 돼요. 근데 판별식을 따져봤더니 판별식의 판별식을 따져본 거죠. 어디 보자. 4제곱 16 마이너스 9, 8, 72 해서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데 x축에 닿지 않는 친구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전체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조건 안 만들어요. 다음 두 번째, 꼭지점의 x좌표라는 것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p가 꼭지점의 x좌표인데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다. 양면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p 값이 3분의 4보다 작음이라는 결론 얻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 f1 마이너스 1 값이 0보다 큰데 이 마이너스 3p 플러스 p 마이너스 1 값이 0보다 큼 마이너스 2p 1 넘기고 나눠주시게 되면 p 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3분의 4 2분의 1 해서 답은 p가 2분의 1보다 작음,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제로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0과 1 사이에 발생해야 되고요. (1과 2) 사이에 발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서로 다른 범위 내에서 근이 발생하도록 문제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계선의 함수값만 보시면 돼요. F0가 어떻다? 0보다 크다. F1이 어떻다? 0보다 작다. F2가 어떻다? 0보다 크다. F0은 K값입니다. 0보다 크네요. F1은 1마 2 풀 K값 0보다 작음. K는 1보다 작은. 다음에 F2 값은 0, K값 0보다 큼. 해서 셋 모두 만족시키려면 K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엄청 간단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풀이 과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푸는 거고, 사실 문제 자체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좀 어려웠다 보니까 특강을 좀 진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좀 해봤습니다.